강실구는 하루에 지문 2개 나가거든? 하나 반 나가거나? 나요, 거기서? 아니, 놀지 않아. 나 열심히 수업해. 열심히 수업하는데 답이 없어. 진짜 엄청나. 내가 어제, 너네 같은 지문일걸? 우리 지문 중에 그 뭐였지? 용어? 39번? 아, 다음 지문인가? 아, 요거구나. 이게 다음 지문에서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아, 다 보고 왔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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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오늘 해가지고 호로록 해서 끝내버립시다, 빨리. 봅시다. 이게 뭔 내용이었죠? 뭔 내용이었더라요? 난 심지어 이 지문을 수업을 2번 했는데 왜 초면이냐? 응? 아, 창의적이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거 뭐였어요? 그 추측은 발명이고, 신비롭게 정신에 의해서, 그리고 정신적인 사고에 의해서 만들어진 발명이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지만 가설은 현실에 대해서 관련 지식이 아니야.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여긴 뭐였죠? 이게 뭐야? 아, 됐어. 그러고, 근데, 내용이 기억이 안 나지만, 됐습니다. 해석 났어요. 기억이 났다기보다는 해석을 한 느낌인데, 지금. 봅시다, 6번. As scientists continually test their hypotheses and modify their models. 졸라 기네요. as에서 시작한 절이 여기서 끝나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as는 뭐뭐함에 따라 함에 따라 내지는 하면서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글씨를 못 쓰고 있는데 기분 탓이네. 글씨 더럽게 못 쓰네. 나 2학원 1년 차에 글씨 되게 잘 썼거든요. 그래 갈수록 글씨를 못 써지지? 핵도 삐뚤삐뚤하고. 그럼 과학자들이 계속해서 테스트 검증하는 거죠. 가설을. 그리고 modify 수정하는 거죠. Their models 자신의 이론적인 모형을 수정함에 따라 to account for new and surprising data. account for은 크게 우리 지문에서 2가지 정도로 많이 쓰이는데 여기서처럼 설명하다라고 해석이 되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얘는 너네는 또 어휘 문제 내는 걸 좋아해서 다른 뜻도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어떤 비율이나 정도를 차지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새롭거나 놀라운 데이터. 그러니까 내가 기존에 정립해놨던 이론이 새로운 현실에 안 맞을 수도 있잖아. 그럼 그런 새로운 데이터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의 가설 혹은 나의 모형을 계속 검증하고 실험, 수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함에 따라 a kind of learning loop 일종의 루프니까 순환이죠. 그래서 학습의 고리, 학습의 순환이 emerges 등장합니다. 고요. 여기 대절은 관계대명사예요. 얘를 꾸며야 되는데 동사 뒤로 뺀 거예요. 동사가 짧으니까. 그래서 대절이 룩 바로 뒤에 붙으면 요까지가 주어고 동사가 emerge에서 한단하고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동사구가 짧을 때는 주어를 수식하는 관계사절은 뒤로 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는 어디 갔니? 요 대은 뭔 대실까요? 주어? 동사? 목적어? 그럼 얘는 완전한 절인가요? 10년째 학생을 낳는 걸 업으로 삼고 있는 자다 보니 낚이지 않는 건 쉽게 이제 얘는 목적격 보호예요. 요 얘기를 이번에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한데 여기 일단 대은 주의합시다. 그래서 요렇게 간단하게만 적어놓고 가자. call은요. call A, B 해서 얘가 목적어, 얘가 목적격 보어예요.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하더라요? A를 B라 부르다예요. B라 혹은 뭐 B라고 부르다.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통계학자들이 베이지안 업데이팅을 부르는 순환은 아니거든, 얘는 뭐라고 해석해야 통계학자들이 베이지안 업데이팅이라고 부르는 이야. 그러니까 목적격 보어는 이렇게 해석이 되면 얘가 보어예요. 뭐뭐라고. 그럼 다시 말해서 A, B에서 A가 없잖아요. 목적어가 지금 비어있는 불완전한 절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목적격 관계 대명사인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뭐냐면요.
이게 사람 이름이에요. 이게 이름이 뭐더라? 바예요, 바예. 이게 사람 이름이거든요. 바예인데, 이게 어느 나라 사람이더라? 영국 사람인가? 나오나? 영국 사람이네요. 근데 이 사람이 뭐 한 사람이냐면, 통계학자예요. 통계학자인데, 이 베이지안 업데이팅이라고도 하고, 베이지안 확률이라고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원래 확률은 우리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 예를 들어, 이렇게 내가 시험을 잘 볼 확률, 못 볼 확률, 이런 게 있다고 친다면, 아니면, 이렇게, 응애하고 아기가 나왔을 때 아들일 확률, 딸일 확률, 이런 확률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베이스가 이 사람이, 뭐라고 하지? 정립한 이유는 뭐냐면, 확률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확률은 가변적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조건부 확률이라는 걸 만들어서 너네를 괴롭힌 사람이야. 조건부 확률의 계산 방식을 정립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확률은 정해진 게 아니라 상황이 변하면 확률도 변한다. 확률은 가변적이다. 라는 거를 이제 만들어낸 사람이고요. 근데 얘랑 얘가 뭔 상관인지 모르겠네요. 학습의 루프라는 건, 학습 사이클은 보통 이런 게 있잖아. 경험을 하고 내가 뭔가를 느꼈어. 그리고 이걸 현실에 적용을 해봐. 되나 안 되나 피드백을 해보고 안 되면 다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학습의 순환이거든. 근데 이제 계속 모형이나 이론을 테스트해보고 수정해보고 맞나 틀리나 확인한다는 맞으면 정립되는 거고 아니면 폐기되는 거고 이런 학습의 순환이라는 게 등장한대요. 그리고 이 학습의 순환이라는 게 베이지안 업데이팅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리고 7번 뭔 소리인지 봅시다. Based on Bayes rule 이 베이의 법칙에 따르면 이게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일 거예요. 확률에 대한 이야기인데 확률은 가변적인 거다. Developed by 18th century English statistician and philosopher Thomas Bayes.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혼자 여러 개 다 하죠. 그럼 개발됐대요. 18세기 영국의 statistician 통계학자 통계학하고 철학하고 진짜 개 상관없지 않아요? 근데 아무튼 통계학자이다 이자 철학자였대요. 철학자인 토마스 베이에 의해 개발되었다. 근데 그렇다고 말하기도 해요. 철학은 모든 학문의 기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박사를 이렇게 보통 박사를 뭐라고 부르냐면 PhD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의사 이렇게 뭐라고 하죠? 책상에 깔려있는 명패? 이런 거 보면 보통 닥터하고 김땡땡 써 있잖아요. 한자로. 근데 보통 교수님들 연구실에는 PhD하고 김길동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philosophy doctor이에요. 닥터가 박사고요. 필로소피는 말 그대로 철학이잖아. 그러니까 거의 모든 박사 학위는 philosophy doctor's degree라고 나와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야. 이게 모든 과학의 기본은 철학이다. 그냥 과학 박사 같은 느낌이에요. PhD가. 아무튼 그래서 그런 의미의 철학자인가 봐요. 이 사람의 이제 이 규칙에 따르면 Bayesian updating 이것은 refer는 항상 전치사 들고 다니는 거 잊지 맙시다. refer to가 뭐뭐를 언급하다 지칭하다예요. 그럼 뭐를 언급한다? mathematical process 수학적인 과정을 언급해요. whereby an accepted theory of predictive model gets increasingly accurate. 좀 기네요. 문장 끝까지 이렇게 가면 되겠다. 그리고 전에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는데 요 whereby는요. 얘는 관계, 부사 혹은 접속사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얜 어떤 의미냐면 and 플러스 thereby,의 의미예요. 관계의 부사는 개념상 접속사 플러스 부사죠. 그리고 thereby,는 무슨 뜻이냐면 그렇게 함으로써 라고 해석해요. 그래서 이 whereby 자리에 세그머니 thereby,로 바꿔서 놓으면 안 돼요. 그쵸? thereby,로 바꿀 거면 접속사가 있어야 된다고. 그 다음에 얘랑 또 같은 의미를 갖는 건 by which라고 써도 괜찮아요. 관계 부사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꿀 수 있죠. thereby 혹은 whereby는 그렇게 함으로써 수단적인 의미를 갖기 때문에 by which로 바꾸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패턴 하나만 더 안 쓰네. 쓸 필요가 없겠네요. 맞나? thereby of theory model 좀 지랄맞게 어렵게 되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thereby 하고 theory 수식어 빼고 짧게 쓸게요. theory or model getting 이렇게요. thereby 얘는 부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뒤에 주어 동사가 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ing는 뭐냐면 분사 구문인 거예요. and 주어 동사에서 주어가 다르기 때문에 theory하고 model은 앞에 있는 주절의 주어, 베이지언 업데이팅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주어가 남아있어야 되는 거고 주어가 남게 되고 동사는 ing, 분사구문으로 바뀐 형태가 돼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다양한 패턴으로 바꿀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쓰면 안 되는 건 거의 사실상 요거 하나예요. thereby,를 whereby 자리에 넣는다. 첫 번째. 두 번째는 whereby는 관계 부사기 때문에 기능상 접속사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and를 붙여놓으면 접속사가 두 개가 되죠. 그래서 안 돼요. 똑같아요. 이 두 가지가 오답 케이스. 그래서 뭐 일단 요 사실 문장이 중요하진 않고요. 요 단어가 중요해서 여기다가만 좀 중요 표시해 놓읍시다. whereby에다가만. 정치가 간지러워. 이거 알러지거든요. 약 먹어야 되는데. 이게 한 군데가 가렵게 시작하면 이게 전신으로 퍼져요. 그 묘기증이라고 알아요, 묘기증. 그 막, 이렇게, 그냥 이유 없이 가려워요. 그래서 막, 피날 때까지 긁어도 계속 가려워요. 그래서 이게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뾰족한 걸로 살을 이렇게 긁었을 때, 볼록 올라와요. 그게 알러지예요. 그래서 그, 항히스타민제 알러지약 먹으면 먹는데, 일단, 쉬는 시간에 먹어야지. 또 내려가서 까먹는다, 또 그러고. 교무실 가가지고, 왜 왔지? 음료수나 사 먹어야지? 이러고 올라와요. 아무튼 그렇게 함으로써 accepted theory 수용된 이론이라거나 predictive 예측 가능한 모형들이 얘가 주어 동사 그러면 get accurate는 get이 이형식 동사고 얘가 주격 보어 get 형용사는 뭐뭐 하게 되다라고 해석하잖아요. 그래서 뭐뭐 하게 되다라는 의미를 갖는 동사들 뭐뭐 있는지 혹시 기억나요? 내가 옛날에 말한 거 있잖아. go, get, turn, come, grow 이렇게 되다. become은 뭐 머릿속에 들어있을 테니까 그런 애들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형용사 들어가야 돼요 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되거든. 해석상 정확하게 돼요. 이런 애들이 보통 어법 문제 내기가 되게 좋은 파트들이에요. get increasingly accurately 이렇게 바꿔놓기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점점 더 정확하게 된다. Through the repetitive testing of competing variants of that theory. 무엇을 통해서? through는 by하고 같은 거죠? 이런 걸 통해서 반복적인 테스팅, repetitive, 반복적인이죠? 실험을 해요. competing, 서로 경쟁하는 variant, 변수,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검증을 해요. of that theory, 그 이론에서.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인 검증을 통해서 기존에 수용되었던 이론이나 예측했던 모형들이 점점 더 정확해지는 거. 피드백을 통해서. 근데 이게 왜 베이지안 업데이팅이랑 뭐가 다른지. 이건 다른 개념인가 봐요. 이게 무슨 소리요? 그냥 이렇게 베이지안 업데이팅은 그냥 이 사람이 만든 다른 개념인가 봐요. 베이지안 업데이팅이라는 건 뭔가 그 검증을 통해서 이론이나 모형이 정교해지는 과정을 나타낸다. 라고 일단 써있네요. 우리 지문에는. 그리고 다음 거 봅시다. 19번. 아이, 시발놈들. 그 개새끼들 죽여버려야 되는데. 어딨지? 제가, 아까 제가 39번한테 얘기할게요 했던 게 뭐냐면, 어떤 친구한테, 여기 쉽잖아요. 얘가 용어라고 뜻 말해줬어요. 야, 해석 좀 해봐라. 그래서, 너 못하길래, 야, 그럼 알았어. 그럼, 이거 해석을 해봐라. 그랬더니, 우리는 용어를 해야 한다. 그제 새끼가 해야 한다는 해부투고, 씨. 그게 고2니까 이걸 지문을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이 수업 녹화 영상을 걔네를 주고 있어. 일단 이걸 봐라. 그리고 이제 이건
너네 특화 수업은 아니고 남의 수업이지만 시험 전에 한 바퀴 내용은 들어봐야 될 거 아니야. 이걸 보고 와라. 그리고 걔네 수업 시간에 하루에 한 시간, 2시간 정도 수업을 해. 돌아버리겠다. 봅시다. 1번. As a general rule, 일반적인 규칙으로서예요. It's better if your definition corresponds. 좀 기네요. 여기는 이걸 문제를 낼지 안 낼지는 모르겠는데요. 얘는 요 if가요. 요 놈이 아주 좀 특이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일단 it이 가주어고요. if가 진주어절을 이끄는 접속사거든요. 그래서 문장 끝까지가 진주어 덩어리예요. 근데 여기서 이미 이상해야 돼요. if가 진주어라고 말하는 데에서 왜죠? 왜죠? if가 주어 역할을 하면 얘가 무슨 절이에요? 품사로. 명사절이죠. 명사절 if 일단 무슨 뜻이지? 인지? 아닌지잖아요. 근데 명사절 접속사 if가 할 수 있는 일은 원래 뭐만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if랑 비슷한 애는 누가 있고 whether이 있고 if는 뭐만 할 수 있고 whether는 뭘 할 수 있죠? 원래 if는 쓰지 마세요. 여기서 해당하지 않으니까. 원래 if는 동사나 준동사의 목적어 자리에만 들어갈 수 있다 그랬다고. whether는 주어도 되고 목적어도 되고 보어도 돼요. 근데 if는 동사나 준동사의 목적어 자리에만 들어갈 수 있는 애거든. 그러니까 이걸 기본 탑재했다고 치고 근데 얘는 지금 주어 자리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얘는 뭐냐면 명사절 if 중에 예외적인 케이스인데 얘 if가 명사절일 땐 인지 아닌지죠. 근데 주어나 보어 자리에 들어가 있으면 얘가 조건의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뭐뭐 라면에 해당해요. 뭐뭐 한다면 아니면 어떠한 경우에 이런 정도로 해석이 되거든. 그럴 때는 if절이 주어나 보어 역할도 해요. 그러니까 명사절 if는 명사절이 if인데 특이한 애란 얘기야. 보통 if절은 명사절이면 인지 아닌지인데 굳이 나누면 이렇게 가면 돼요.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 있는 if절은요. 인지 아닌지고요. 주어나 보어 역할을 하는 애들은 얘를 조건 부사절처럼 뭐뭐라면 어떠한 경우라면 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아요. 근데 존나 예외적인 케이스라서 제가 이거 강사 생활하면서 지금 딱 한 2문장 정도 봤거든요. 지문에서. 그러니까 정말 특이한 케이스야. 진짜로. 내가 이걸 수업 문법 시간 이외에 말을 해본 게 딱 2번이에요. 그러니까 존나 예외적인 문장이라서 평소에는 제가 설명조차 안 해요, 원래. 명사절 설명, 문법 시간에 설명할 때 이런 경우 설명조차 안 하는데 마치 그게 나오네요, 이게 간혹. 그래서 이제 얘는 그래서 요 개념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묻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문제를 내실 수도 있어요. 그럼 좀 어려운 문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원래는 명사절 if면 항상 whether로 바꿀 수 있었죠. 근데 얘는 그 의미가 아니잖아. whether로 못 바꿔요. 이건 if만 쓸 수 있어. 그러니까 해석도 인지 아닌지로 하면 아주 망테크예요. 너의 정의가 상응하는지 일치하는지 아닌지는 더 좋다. 이 무슨 소리야? 얘가 나야. 너의 정의가 부합한다면 더 좋다. 이게 낫죠. 그러니까 의미도 whether하고는 상관이 없는 의미예요. 그래서 보통은 if절이 명사절에 쓰여 있으면 항상 whether로 바꾸지만 이 경우는 안 돼. 그러면 봅시다. 너의 정의가 correspond는 상응하다, 일치하다, 부합하다죠. 상응, 일치, 부합하다. 그리고 지금 짝꿍이 correspond는 어디에 일치, 상응, 부합하는 거거든요. 아랫줄에 to예요. correspond to입니다. 어디에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 구 껴있는 거예요. as possible 들어가 있네요. 상응해야 되는데 어떻게 상응해야 돼? as closely as possible 가능한 한 최대한 밀접하게 일치하고 부합해야 된대요. 그리고 to the way 방식에네요. in which 여기 문장 좀 개똥 같아요. The term is originally used. 요까지 한번 끊고 그리고 원래
또 way랑 in은 짝꿍이죠. 뭐뭐 하는 방식으로. 그럼 term is used.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에 부합해야 돼요. 이건 크게 어렵지 않아요. 이 뒤에가 이상하지. 그러니까 내가 멍청이라고 말하는데 북한 애한테 멍청이 이상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단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에 네가 내리는 정의가 가능한 최대한 부합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in the kinds of debates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어디서 써요? debate는 보통 토론이죠. 얘는 논의라고 해석해도 괜찮아요. discussion처럼요. 그럼 논의에서 사용되는 의미랑 네가 정의 내리는 게 일치해야 돼요. 그리고 to which your claims are pertinent. pertinent는 쉬운 말로 바꾸면 proper, appropriate예요. 또 뭘 쓰죠? 적절한 뭐겠죠? 뭐지? 아, 그쵸, 그쵸. 오, 알겠. 아데쿠아테 라고 쓰시면 돼요. 아데쿠아테. 제가 예전에 이제술 제가 언제 시작했냐면 학원 강사 첫 회 시작했거든요. 첫 회 딱 제가 학원 강사로서 딱 1년 중딩을 가르쳤는데 캐릭터를 그렇게 못 쓰는 거야, 애들이. 아, 이거 어떻게 쓰더라? 그래서 병신아, 차락터 이랬거든요. 이제 그래서 가끔 이렇게 근데 그것도 파닉스가 돼야 차락터를 쓰지. 시의 기침을 시작을 못해요. 차 어떻게 쓰더라? 그래서 피 쓰고 앉아있고. 그다음에 어떤 병신이 저기 베이비 쓰라니까 데디 쓰고 있고. D랑, 아, 그래요? 이때 제가 시작한 짓이 이게 아데쿠아테 뭐 이런 거. 아무튼 갑시다. 너의 주장이 적절하게 사용되는 논의 속에서 이 용어가 원래 쓰기는 방식하고 너의 정의가 잘 일치하고 부합한다면 좋은 일이다라는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 하는 거예요. 똑똑한 애한테 야 멍청아 라고 하지 말란 얘기지. 그리고 there will be however 하지만 있을 겁니다.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occasion은 우리가 situation하고 그냥 같은 의미로 해석하셔도 괜찮거든요. 그럼 situation이나 occasion 혹은 case도 같은 말이에요. 상황이나 사례거든. 얘네들의 짝꿍으로 다니는 관계의 부사가 where이에요. 그래서 상황이라는 건 얘는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면 추상적인 공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관계의 부사 where하고 다닙니다. 이게 우리말 느낌으로는 웬 느낌이거든. 상황은 보통 때 같잖아. 한국말 느낌으로는. 근데 이제 영어식 감성으로 상황이나 사례 이런 건 장소예요. 그럼 이제 사례들이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It is appropriate 바로 아래 있네요. 적절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있은 가주어고 투부정사가 진주어예요. 그럼 투부정사 하는 것이 appropriate 적절한 삽입구입니다. 심지어는 필요한 경우도 있대요. 그리고 foreign special uses에서 foreign은요 보통 용어 같은 걸 용어를 뭐라고 하죠? 만들어내다? 그냥 한자말을 모르겠어요. 용어 같은 걸 만들어내. 그 뭐라고 하죠? 창안하다, 고안하다. 물건이잖아. 용어는 뭐라고 해야 되죠? 고용하다. 개용하다. 모르겠어요. 창용하다. 창어하다. 이상하다. 그냥 봅시다. special uses. 여기에서의 use는 쓰임이나 용법이겠지. 그럼 특별한 용법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심지어는 뭐 적절하고 필요한 경우가 있다. 그리고 through는 아까도 보셨듯이 과일랑 같은 거예요. 말 못해서 진짜 큰일 났어요. What philosophical stimulative definition? 요만큼 한 덩어리네요. 그러면 이것에 의해서예요. 그 다음에 아까도 한번 봤죠? 얘 오형식 동사거든요. 아까랑 똑같은 구조야. 철학자들이 땡땡이라고 부르는 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목적격 보어고 해석을 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아까랑 마찬가지로 뭐가 지금 없어요? call 뒤에 목적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 what 들어가는 거고 전치사 뒤에 what절은 항상 뒤가 불완전한 거죠. 그럼 이제 철학자들이 저기 stimulative definition 자극적 정의라고 직역이 되는데요. 보통 이게 뭐라고 생각하면 좀 편하냐면 조작적 정의라고 해요. 변수나 개념에 대한 조작적 정의. 조작적 정의라는 건 뭐냐면 내가 특정한 의미 부여를 하는 거예요. 실험이나 연구에 있어서. 그래서 stimulative definition이라고도 하고 operative definition이라고도 하고 stipulative definition이라고도 하는데 그냥 이제 이 지문의 내용입니다. 이 지문의 내용이 이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일반적인 용어, 너가 내리는 용어에 대한 정의가 일반적 사용에 부합해야 하지만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특별한 용법을 만들어내야 되는 경우가 있대. 그리고 이걸 통해서예요. 그 특별한 용법을 만들어내는 걸 철학자들은 여기선 자극적 정의라고 하게 될 텐데 보통은 조작적 정의라고 많이 불러요. This would be the case. 이것은 사례가 될 겁니다. 아까하고 똑같아요. case는 상황, 사례, occasion, situation, case는 where 하고 다녀요. The current lexicon. 얘가 어휘의 목록이에요. 보통 우리말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아니면 전 세계에 존재하는 한글 단어의 목록. 이게 lexicon of Korean이 될 거예요. 그러면 current lexicon is not able to make 하면 현재의 존재하는 어휘의 목록이 이 어휘 목록을 그 말 아시죠? 나폴레옹이 알프스를 넘기 전에 했다는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이 말. 불안해잖아요. 그 불안해요. 근데 아무튼 거기에서 말하는 나폴레옹이 말한 말했다고 하는 사전이죠, 사전. 그걸 영어로 옮기면 그게 렉시컨이에요. 어차피 이게 라틴어거든요. 근데 그런 불안은 왜 지는 걸까요? 아무튼 그럼 이제 존재하는 모든 단어의 목록이 make distinction은 구별을 짓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distinction이 구분이니까 구별을 짓는 게 불가능한 경우예요. 그리고 that you think are philosophically important. 이 구별은 that you think가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하죠? 어차피 여기가 요 문장이 이 글에 대한 핵심적인 소재 stimulative definition을 설명하는 부분이니까 의미로도 중요하고 이 부분 때문이에요. 형광펜을 친 이유는 사실 요거 요 that은 주격 관계 대명사예요. 주관대. 그럼 뒤에 요렇게 동사만 와야 되거든요. 주어, 뒤에 동사, 여기 주격 부어. 요렇게 돼야 되는데 불필요해 보이는 이상한 첩자놈이 들어가 있잖아요. 얘를 보고 우리가 삽입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제가 오른쪽에 뭘 좀 적을 건데 이걸 다 적으실 필요는 없고 그냥 요 부분만 적어 놓읍시다. 이렇게 관계사절의 삽입절은요. 그냥 딱 두 가지 패턴밖에 없어요. 앞에 선행사가 있을 거고 그 뒤에 관계 부사든 관계 대명사든 오겠죠. 그러고 나면 원래 관계사절에 주어 동사 오면 끝인데 주어 동사가 하나 더 있고 그러고 나서 주어 동사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얘가 관계사절의 주어고 동사.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 꾸미는 케이스가 첫 번째 패턴은 주어 동사가 두 번 반복된다는 얘기예요. 관계부사나 관계대명사 뒤에. 이게 1번 패턴이고 이게 지금 우리 본문에 있는 패턴. 선행사, 곧 명사가 앞에 오고 그 뒤에 주격 관계대명사가 오는 경우. 변하지만 결국 같은 얘기인데 주관대가 있으면 동사만 나와야 되는데 얘 짝꿍은 얘예요. 여기 있는 동사. 이렇게. 관계사 뒤에 어쨌건 절 두 개가 나오는 경우에 주어 동사가 반복되든 주어 동사 동사가 반복되든 우리 본문처럼 이렇게 주어 동사 동사가 걸리면 조금 더 알아보기 쉬워요. 왜냐면 좀 어색하니까. 이게 관계 부사하고 주어 동사 해버리면 이렇게 잘못 끊어버릴 여지가 생기거든.
근데 주어, 동사, 동사니까 얘는 좀 보여. 뭐지? who, I think, is 이렇게 가면 who 뒤에 동사 와야 되는데 I 이상한데 think, is 뭐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가 딱 이 경우예요. 아래의 경우, 우리 본문하고 같은 경우. 그래서 얘를 보통 삽입절이라고 부르고 해석은 얘가 요거 하기에는 이라고 하시면 돼요. 주어가 동사 하기에는. 그래서 여기 동사 역할로 자주 나오는 애들을 보통 사고 관련 동사가 많이 나온다라고는 하는데 꼭 얘네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주어가 동사 하기에는 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뭐 자주 쓰이는 동사를 몇 개 나열했지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동사든 나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그냥 쓰지 마세요. 나 혼자 적을게요. 뭐하죠? 네, 여전 예쁜 게 짱이지. 자, 갑시다. 자, 이 두 문장을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바꿀 거예요. 같은 놈 찾아요. 얘랑 얘가 같은 놈이죠. 그럼 우리 관계대명사를 만들 때 앞에 있는 놈 선행사, 뒤에 있는 놈이 관계대명사가 되죠. 그럼 하던 대로 하면 돼요. 이거 주어 자리잖아. 그러니까 주관대겠네. 사람이니까 품으로 바꿔요. 대태도 상관없어요. 그럼 바꿔서 넣어봅시다. 관계대명사는 어디로 가요? 선행사 뒤로 가면 되죠. There, 괜히 썼다. girl, who 혹은 that, 그 다음에 I think is pretty. 이런 형태가 나온다고 만들어 놓고 보면. 그러니까 한 건 뭐냐면 얘가 후로 바뀌어서 일로 간 거예요. 끝.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러고 나면 어떤 모양새가 나오냐? 선행사 뒤에 선행사가 있고 관계대명사가 나오고 주어, 동사, 동사 이런 패턴이 나온다고.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관계사들의 삽입절이야. 그리고 우리가 편의상 요 주어, 동사 관계사 바로 뒤에 나오는 첫 번째 주어, 동사를 삽입절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그렇게 말하면 사실 얘한테 실례이기도 하다. 왜냐면 이 삽입절 쩔이 취급당하는 이 I think는 요 두 문장으로 나뉘었을 때는 얘가 주절이거든요. 주어 동사고 이게 목적어였잖아. 나는 생각한다. 제가 이쁘다. 이렇게. 그래서 삽입절이라는 애는 원래 관계사절이 되기 이전에 주절이었던 놈이에요. 뭐 아무튼 개념이 좀 복잡하지만 그냥 기계적으로 보시면 선행사 있고 관계사 오는데 주어 동사 반복되거나 주관대의 경우에는 주관대 뒤에 동사가 와야 되죠. 근데 요 동사 앞에 누가 껴있는 거야? 주어 동사가 껴있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삽입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요렇게 생겨먹은 문장은 한번 써보지 않을래 얘들아? 라고 많이 시키는 편이에요. 그럼 봅시다. 이제 해석은 현재의 존재하는 언어의 어휘 목록이 구별할 수가 없어. 근데 그 구별을 이제 수식하는 거예요. That are philosophically important. 아까 요 삽입절은 주어가 동사하기에 라고 해석하자 그랬어요. 얘는 처음에는 안 보이는 척 가려버려도 돼요. 삽입절이네. 괜히 길어지니까 안 보이는 척하고 빼고 해석해봐요. that are important구나. 중요한 차이구나. 한 다음에 집어넣어요. 네가 생각하기에는 철학적으로 중요할 것 같은 그런 구별을 현재 어휘 목록이 하지 못하는. 그래서 where에서 시작한 기나긴 괄호가 여기서 끝나면 되겠네요.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우리 말 단어로는 이 현상을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 중요한 개념인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런 경우가 있을 거란 얘기야. 예를 들어서요. We do not have a term. 이게 제일 열받아요, 이 문장이. 보니까. 우리가 용어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In ordinary language, 일상적인 평범한 언어에서는 대절하는 용어가 없대요. Describes a memory. 기억을 묘사하는 단어인데요. That is not necessarily 부분 부정이죠? necessarily의 뜻이 뭐죠? 그래서 꼭 그렇게 하지 마요. 꼭 반드시예요. 꼭 반드시. 근데 뭐 필수적으로 하라고 해도
필수적인 거는 꼭 있어야 되는 거긴 하니까 괜찮긴 한데 얘는 보통 꼭 반드시라고 해요. 그래서 해석은 꼭 반드시 뭐뭐인 것은 아니다예요. 그러면 기억은 기억을 묘사하는데 그 기억이 꼭 기억일 필요가 없대요. Of something 이 부분이 조금 지랄 같아요. 무언가에 대한 기억일 필요가 없어요. The person having it has experienced. 여기는 지금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 that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 절이 얘가 something 그냥 memory of something 꾸미는 게 좋겠다. 뭐 something 꾸민다고 봐도 돼. 그러면 어떤 것인데 person having it 그 수식어 하나 더 달아놔가지고 더킹 받아요. having it은 person 수식하는 현재 분사예요.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경험한 어떤 것에 대한 기억일 필요가 없는 기억이래요. 기억은 기억인데 여기에서 it은 기억이겠죠? memory예요. 이걸로 표시를 할까? 요 메모리겠죠? 뒤에 있는 메모리. 그럼 그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경험한 무언가에 대한 기억이어야 될 필요가 없는 기억이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이 뒤에 사례가 나와요. 그러니까 기억은 기억인데 그 기억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 기억을 가지고 있는 내가 경험을 한 무언가에 대한 기억이 아닌 기억이래요. 그러니까 뭐 일상적인 예를 따져보자면 근데 그건 기억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뭐 우리가 뭐 그 한국사 같은 데서 역사를 배우잖아요. 내가 경험하지 않았지만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잖아. 뭐 이런 걸 연상하면 되는데 뒤에 나올 얘가 조금 더 이해하기는 쉬워요. 그리고 일단 문장 딱 봐도 개똥 같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문제 내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엿 먹어라 한번 써봐라 이렇게. 그래서 제가 저라면 저라면 이 문장과 이 문장을 두 개를 이제 단어를 쪼개가지고 빈칸 두 개 채워보렴 얘들아 하고 싶을 것 같아요. 뭐냐면 선생님들의 악취미 같으면. 왜 생각했어요? 얘들아, 우리 이거 해야 돼요. 뭐 이런 분도 있는데, 유치원들이 이럴 수가 없어. 그러냐면 유치원가
그냥 뭐 스트레스는 좀 주고. 그렇지. 이거 찍어서 하면 되나? 티아나 일어나봐요.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아니야, 죽어도 돼. 녹화하고 있어. 지금은 자고 있다 봐도 돼. 어차피 넌 볼 거니까. 봐요. 그러니까. 아니, 문형 동무들은 볼 거라고 믿는데, 신뢰가 안 가는 새끼들이 있어서 그렇지. 자, 봅시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네요. 그러면 such a thing would occur. such a thing 그와 같은 일이죠. 그런 일이 occur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for example 예를 들어보자면 이네요. 삽입구 if I could somehow share your memories. 그러니까 이게 철학적 용어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원래 철학하는 분들은 되게 이제 그 우리의 눈에 보이는 물질계에 머무는 분들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딴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 내가 somehow는 어떻게든 이에요. 아니면 뭐 어찌직지. 내가 어떻게든 네 기억을 공유한다고 치자예요. 그러니까 너의 뇌의 이제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을 빼와가지고 이렇게 심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가질 겁니다예요. memory type experience. 기억과 같은 유형의 경험이 생겨요. 내 머리 안에. 그죠? 네 뇌를 뽑아왔으니까. 그치? 경험했잖아. 이 뇌가 경험한 거 아니야. But 하지만 this would not be. 하지만 얘는 아닐 거예요. of something. of something은요. 뭐뭐와 같은 것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That I had actually experienced. 내가 실제로 경험한 것이고요. 일단 이 지문은 문제가 무조건 나올 것 같아요. 슉. 그리고 여기. 그래서 일단 시제를 보시면 이 글의 시제가 기본적으로 여기도 하나 있네요. would occur. would occur. 5번 문장 도입부에. 이 글의 시제가 기본적으로 다 현재 시제거든요. 이 글의 시제는 주로 현재예요. 근데 여기 갑자기 지금 과거가 쭉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형광펜 친 부분을 보시면 would occur, would have, would not be 이렇게 가요. would 플러스 동사원형 이 주절에 쓰인다는 얘기고 if절의 시제도 동사의 과거 시제예요. could share이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네요. 이 부분은 괄호를 폐악질스럽게 쳤군요. if 가정법의 과거 시제예요. 이 문장들. 더운 수도 있네. 힘들어서 누군가의 하소연을 듣고 누군가를 이렇게 해주고 있는 먹었어요. 먹었어. 아니, 알러지야. 응. 이제 가라앉았네. 이거, 다시 해봐야지.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좀 이따가 이렇게 모양 나와서 재밌단 말이에요. 빨갛게 나왔고. 아무튼 봐봐요. if 가정법 과거 시제니까 과거로 쓰고 현재라고 해석해요. 그럼 이제 여기도 내가 만약에 너의 기억을 어찌저찌 공유한다면 이런 거 해석하면 돼요.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 현재로 해석해 주시고 if 가정법이니까 여기가 if절, 얘가 주절이죠. 주절의 동사에는 항상 뭐 있어야 돼요? 조동사 과거형. 그래서 계속 여기도 I would have 내가 가질 것이다 라고 할 때 I will have 대신에 would have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this would not be 이렇게 동사 형태들 잘 맞춰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혼자 과거 완료예요. 그럼 과거 완료는 왜 썼을까요? 해석을 해볼게요. 나는 기억과 같은 유형의 기억 유형의 경험을 지니게 되겠지만 그건 내가 경험한 어떤 것은 아닐 것이다거든요. 그럼 봐봐.
내가 기억을 가지고 있어. 너의 뇌를 이식해서 기억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내가 경험한 건 아니야. 그럼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것과 경험한 게 둘 중에 뭐가 시점이 먼저 해야 돼요? 경험한 게 먼저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과거 시제로 써서 현재를 의미하고 있는 게 가정법 과거잖아. 근데 이 과거 시제, 현재를 의미하는 과거 시제보다 얘가 먼저니까 얘는 뭐라고 써야 돼요? 과거 완료로 써야겠지. 대과거를 의미하고 대과거로 쓰고 과거를 해석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문장은 동사 시제하고 형태들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 지문에서 문제를 안 내면 그거밖에 없을 것 같아. 선생님이 자기 할당량의 문제를 다른 지문에서 다 채운 거야, 이게. 그래서 여기서 문제를 내려면 내가 내 문제 중에 하나를 지워야 되는데 그거 되게 마음 아프거든요. 내가 열심히 출제한 문제 제거하는 거. 내 새끼 잡는 거 없고 진짜로. 되게 속상해요. 그래서 에이 이렇게 된 거 이거 안 내면 되지 뭐 하고 이제 모르는 척하는 그런 경우가 아니면 이 지문에서 문제가 무조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to call this a memory 이것을 기억이라고 부르는 것이네요. 이게 call의 전형적인 형태죠. A를 B라고 부르는 것. 이것을 기억이라고 부르면 would be misleading. 여기도 또 would be예요. 지금 가정하고 있는 상태가 계속 이어지는 거야. 내가 네 뇌를 뺀 가정 상황이 계속 이어지니까 여기도 would be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misleading은 오해하게 하는 혹은 잘못 이끄는 이런 말이거든요. mislead가 오도하다, 잘못된 길로 이끌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misleading은 그냥 똑같은 표현이 있어요. misguiding. 그럼 이것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 거야. 그죠? 이건 기억은 아니잖아. 기억이지만 기억이 아닌 거지. 원래 기억은 내가 경험한 걸 기억이라고 하는데 이건 내가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기억 같지만 기억은 아닌 거야. 라는 얘기예요. For this reason, 이러한 이유로 philosophers have coined a special term. 아까 보셨죠? coin term 이게 제일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심리학자들이 용어를 창제했다? 창제 너무 거창한데 용어를 창작했다? 창조했다? 창어했다? 창용했다? 그럼 이런 건데요. 특별한 용어를 만들어냈어요. 발음이 이상해요. quasi라고 발음을 하고요. 준이야, 준.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준사역동사, 준동사 할 때 그 준이에요. 그러니까 기억에 준하는 것이라는 뜻이야. 근데 기본적으로 준이라는 애가 가지는 뉘앙스는 영어에서는 특히 짭이에요, 짭. 준사역동사, 사역동사 아니죠. 준동사, 동사 아니에요. 비슷한 짭인 거야. 원래 짭은 비슷한 거야, 그리고. 그렇잖아요. 내가 나이키 짭을 만들 거면, 뭐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나이스 이렇게 해야 나이키지. 내가 나이키 짭을 만든다고 호이 나이키 짭이야 아무도 안 믿잖아요. 그래서 비슷해야 짭이에요. 그래서 quasi, 뭐 quasi라고 발음하기도 해요. 영국식 영어가 그렇대요. 그래서 얘는 준기억, 짝퉁 기억인 거지. 짝퉁 기억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냈어요. To refer to this hypothetical memory-like experience. 이거 하기 위해서네요. refer는 항상 뒤에 to 달아주시고 언급하자면 이러한 hypothetical 가설적인이죠. hypothesis가 가설이니까 가설적인 뭐 가상적인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얘를 좀 맥락상 비스무리하게 쓸 수 있는 다른 표현은 virtual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현실에는 있지 않지만 가상적인 memory-like 기억과 유사한 경험을 언급하기, 지칭하기 위해서 이런 개념을 만들어냈대요. 정말 할 일 없지 않아요, 철학자들? 원래 학문은 다 그런 것 같아요. 고등 학문이랑 정말 쓸데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봅시다. 올해 3부가 고3 산모 같아요. 저기 수업하면서 느끼는데 지금 내용이 더럽게 어렵더라고. 얘도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너네 수업을 38번 한 중간까지 했잖아. 그래서 걔네한테 그걸 보라고 시키고 39번, 40번 수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어젠가? 어제구나. 어제 읽었는데 지문이 싫어. 내용이 어려워요. 문장도 어렵고.
그래서 진짜 고3 3모 보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쭉 읽으면서. 어저께도. 봅시다. 어려운 질문이 되게 많잖아요, 이번에. 그쵸? 이 올해 3모가. Quite often, 꽤 자주죠. Interaction between group, 상호작용이에요. 집단 사이의 상호작용은 socially, 사회적으로 unequal, 불평등한, 균등하지 않은 이런 말이죠. 대등하지 않은 불평등하다. And this is reflected. 그리고 이것은 반영된대요. In the fact, 대절이라는 현실 속에 반영된다. 대절이라는 데에서 잘 드러난다 해도 되겠네. In many cases, 많은 경우에 borrowing of words or construction 정말 생뚱맞잖아요, 이거. borrowing, 원래 빌리는 거거든요. 막 의미가 어렵진 않아. 소재가 진짜 이상하지. 빌리는데 뭐랑 뭐를 빌려요? 말이나 construction, 구조나 구성이에요. 언어나 구조를 빌려오는 것은 goes, 갑니다예요. mostly, 대부분, 아니면 entirely, 완전히. 대부분 100%이거나 100%에 준하게 가는데 어디로 가요? 한쪽 방향으로 가요. 무슨 소리니? From the more powerful or prestigious group. 일단 from A to B입니다. A에서 B로잖아요.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로? 더 힘세고 더 prestigious,는 무슨 말이죠? 바로 이상한 데 쳤네. 아, 맞게 쳤네. prestige가 뭐예요? prestige. 아주 나오는데 우리 지문에 특권이에요. 특권. prestigious,는 특권을 가진. 그래서 보통 그냥 권력이나 힘을 가진이라고 해석해도 괜찮아요. 특권층이란 얘기야. prestigious group은 특권층. 그럼 강력하거나 특권을 가진 집단에서 어디로 가요? less favored one. favor은요, 선호하다, 명사로 호의 이런 말도 있는데 favor은 유리하게 하다라는 말도 되거든요. 그러면 less favored는 더 불리하게 된 이야. 그래서 이득을 받지 못하는 이에요. 그래서 보통 favorable이라는 형용사도 호의적인이라는 말도 되지만 누구누구에게 유리한 이득이 되는 이라는 말도 되거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좀 더 불리한 사람들이에요. 사회적 약자라는 얘기예요. 사회적으로 덜 이득을 받은 사람들이 되겠네. 그럼 이제 문장의 내용을 대충 눈치코치로 무슨 말인가 한번 때려 맞춰보자면 집단 간의 상호작용은 동등하지 않아요. 그냥 생각해보자. 내가 얼마 전에 저 대통령 관저에서 나오신 분하고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없잖아. 걔는 나한테 이거 말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걔가 원하면. 그죠? 사회적으로 동등하지 않아. 집단 간의 상호작용이라는 건. 그리고 이것은 반영됩니다. 이런 사실에서도 드러난다는 얘기야. 많은 경우에 말을 빌려오거나 무슨 구조인지는 모르겠어요. 사회적 구조인지, 집단의 구성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글은 보통 얘 중심으로 가요. 어떤 말을 빌려온다라는 건 거의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데, 어디에서 어디로 가냐면, 힘이 많은, 권력이 있는 집단에서 잘 나가는 애들에게서 못 나가는 애들에게로 간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 내 친구 중에 개찐따가 있다고 쳐봐요. 그럼 이 개찐따가 쓰는 말을 내가 따라 쓰겠어요? 그렇진 않아요, 보통. 근데 엄청 잘 나가는 친구가 있어. 근데 걔가 막 무슨 말을 써도 있어 보여. 그럼 그 말을 따라 쓰죠. 그러니까 말을 어디에서 빌려와요? 잘 나가는 쪽에서 못 나가는 쪽으로 말은 빌려 쓰게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 쪽으로 향하는 거야. 높은 계층에서. 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the language of socially subordinate nated groups. 언어예요. 이 사람들의 언어네요. 사회적으로 subordinate는 원래 얘가 부수적인, 부차적인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부수적, 부차적, 부차적이고 부수적이라는 건 동요하지 않다란 얘기죠. 혹은 얘는 하위의 이런 말도 돼요. 얘가 부하, 하인 이런 말도 돼요. subordinate라는 명사는. 그럼 subordinated groups는 하위 집단인 거야. 사회적으로 하위 집단의 언어는 may from quite 맞네요. 지금 문장도 이상하게 써놨어요. 전명구가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사이에 껴있어요. 보통은 이런 경우에 사직구를 콤마를 박아주는데 좀 불친절해요, 심지어.
그럼 from 언제부터? quite는 그냥 꽤예요. 꽤나 이른 시기부터예요. 꽤나 이렇게 가자. 꽤나 이른 시기의 아니 이렇게 가자. contact 접촉부터. 그러면 둘이 접촉한 초창기부터란 얘기야 지금. 하위 집단의 언어는 두 집단이 접촉하게 되는 초창기부터 provide 제공할 수 있다예요. terminology 용어입니다. 용어 어휘. for objects or practices object는 사물이죠. practice는 관습 실천이잖아. 그럼 우리 눈에 보이는 물건이나 우리가 하는 행동거지에 대한 용어를 제공할 수 있대요. 누가요? 지금 거꾸로 하고 있어. 하위 집단의 언어가 어떤 용어를 제공한대. 사물 혹은 현상에 대한 용어를 제공할 수 있대요. 그리고 with which speakers of the more powerful group were previously unfamiliar. with which가 들어간 이유는 지금 얘랑 얘가 짝꿍이잖아. 이렇게 갈까? 익숙한 표현으로 familiar with가 뭐뭐와 친숙한이잖아. 뭐뭐에 익숙한. 그러니까 with which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쓰지 마세요. 지울 거예요. 원래는 어떤 식이야? unfamiliar with the terminology. 이게 원래 단어였을 거라고. 원래 문장이었을 거라고. 근데 이게 선행사잖아. 선행사랑 얘가 같으니까 얘가 뭐가 되고 terminology가 위치가 되고 with랑 같이 어디 갔어요? 앞으로 간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다 뒤져라 이제. 그래서 with which는 화살표를 이렇게 갈까요? 아니면 이렇게 갈까요? 이게 덜 보기 싫은 것 같은데 이렇게 갈까요? 그럼 용어를 제공하는데 그 용어는 speakers 화자들입니다. 어디에 more powerful group 더 힘이 있는 잘 나가는 집단의 화자들은 어땠어요? previously 이전에 친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쳐보자. 예를 들어 4살짜리 내가 조카는 없으면 조카 있다고 쳐봐. 조카가 이상한 말을 쓸 수 있어. 이렇게 깐똥 까뿌리까 빠꾸바 이렇게 자꾸 말하는 거야. 용어야 용어. 내가 그걸 따라하겠냐고. 안 따라해. 그러니까 더 힘이 센 집단의 화자들은 이전에 친숙하지 않았던 그런 용어를 하위 집단의 언어에서도 제공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but 하지만 그렇기도 하지만이야. 결국은 안 쓴다는 거야. The effects of contact in that direction. 그리고 effect 효과네요. 접촉의 효과예요. 그쪽 방향으로의. 그럼 뭐 굳이 따지자면 여기서 말하는 that direction은 얘는 상향식인 거죠. 내 맘대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뭐랄까요? 권력이 있는 집단이 있고 권력이 없는 집단이 있을 때 이걸 하향식이라고 하고 이걸 상향식이라고 한다면 앞서 글쓴이의 말은 이건 일어나고 이건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that direction, 이 디렉션인 거죠. 위로 올라가는. 힘이 없는 집단에서 힘이 있는 집단으로 가는 접촉의 효과는 크지 않다라는 말을 하겠죠. May not progress, 진전되지 않는데요. Any further, 그 이상 진전되지 않아. 조카가 이상한 단어를 쓰면 네? 이상한 말 하네? 이러고 그냥 가고 만다는 거예요. Then this, 이것보다. 그냥 한 번 듣고 끝난다는 얘기 같아요. 눈치상. In some cases, 몇몇 경우에 as with the, 이름이 이상해요. 다루그, language of Sydney, as with는요. 얘는 그냥 관용 표현이에요. 전치사예요. 어디에서처럼이에요. 어디에서 하고 띄고처럼인가요? 에서처럼 같은데? 어디에서처럼. 뭐뭐와 같이야. like 같은 의미로 쓰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시드니의 다루그어에서처럼인가 봐. 이상한 데서 괄호를 막았군요. 시드니 어처럼 여기서 먹을걸. 아무튼 그럼 호주에 다루그어가 있다고 쳐봐. 그냥 뭐 느낌이 그런 느낌 아니냐? 약간 필리핀 이런 친구들이 쓰는 따갈로그어 약간 이런 느낌 아니에요? 다루그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네. Some source of some of the earliest loans. 와, 이 길다.
출처예요. Some of 몇몇 개의 출처입니다. Some of 복수명사네요. Earliest loan. loan은 원래 뭐야? loan. 얘가 뭐죠? 대출이에요, 대출. 그런 말 안 들어봤어요. 이렇게 햇살론, 보금자리론, 신혼부부 무슨 론 이러거든요. 론이 대출이에요. 빌려주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론은 어디 있죠? 아까 저기 위에 있던 얘랑 같은 말이에요. 아까 말을 빌려온다고 했잖아. 잘 나가는 사람들의 말을 아래 계층 사람들이 빌려 쓴다 그랬잖아. 그걸 여기서는 loan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앞에서는 borrowing, 여기서는 loan. 빌리는 거야, 빌림. 뭐 좀 있어 보이게 말하면 차용이겠죠. 빌려서 쓴다. 그럼 최초의 차용의 원천이에요. From indigenous. 얘는 토착의 아니면 원주민의 이런 말입니다. 그럼 indigenous Australian language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마오이족, 사모아족, 원래 호주 뉴질랜드에 살던 그 원주민들. 그들의 언어에서부터 차용해 갔어요. From A to B랑 거의 똑같은데 그냥 여기 into가 들어간 것 뿐이에요. 토착 호주 언어에서 어디로 갔어? 영어로 간. 그러한 차용의 원천이 주어예요. 그리고 the fate of 주어 맞나요? 잠깐만요. The fate of the English system is extinction. 응? 잠깐만요. 처럼. 응? source. loans from 어? 어? 근데 왜 접속사가 없죠? 응? 아, 주어를 표시, 얘 좀 지워주세요. 하셨으면.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에서처럼 하고, 요, 얘에 대한 동격이네요. 죄송합니다. 여기 동격이네요. 그러면 이 다루그 언어가 무엇인지를 말한 거네. 그래서 얘네들은 그 영어로 들어간 호주 언어에 그 차용된 언어의 원천이 다루그 언어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as with에서 시작한 괄호가 돼야 되겠네요. 얘가 이렇게 막혀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이 언어에서처럼 the fate of language, fate는 destiny랑 같죠? 운명. 그 언어 체계의 운명은 is extinction, 멸종이죠. 뭐 사멸이라고 할까요? 없어지는 것이었어요. After the alliteration of many of its speakers. alliteration은 그냥 가이예요. 죽은 겁니다. 있을걸요? 네. 소멸 있네요. 그럼 many of its speakers, speakers는 뭐 화자라고 하면 되죠. 그럼 많은 화자들의 죽음 이후에 이 언어의 운명은 소멸이었다. 사멸이었다. 그리고 the remainder는 남은 사람이나 것이에요. 남아있는 것. 그럼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한국어를 쓰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우리가 정은이가 빡쳐가지고 생리사회를 써 거기서 뒤졌어요.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 외국에 남아있는 사람들밖에 없을 거 아니야. 근데 걔네들은 한국말 안 쓰겠죠 이제. 그러니까 남은 사람들은 shifted, 이동했어요. To varieties of English. varieties of는 어가 없네요. 그럼 얘는 변형, 변이라고 할까요? 다양한 형태의 영어라고 하면 좋겠다. 다양한 형태의 영어로 갈아탔어요. 그리고 영어는 뭔데요? 동격입니다. 영어라는 건 language, 언어예요. people, 사람들의 언어고요. 후절했던 사람들의 언어네. who has suppressed them. suppress는 oppress라고도 해요. oppress요. 하다, 억압하다, 내리누르다 이런 말이에요. 그들을 억압했던 사람들의 언어인 영어로 갈아타게 되었더라. 그리고
요약문 봅시다. Language borrowing from dominant to subordinate groups. 언어의 차용이네요. 그럼 저기 위에 스트럭처를 왜 써가지고 괜히 헷갈리게, 그렇잖아요? 언어하고 컨스트럭션이었군요. 뭐로 써가지고. 그러면 from dominant, 권력이 있는 지배적인 우세한이죠. 괜히 쓰는 것 같긴 한데 지배적인 아니면 우세한. 그럼 우세한이고 subordinate는 아까 하위의 부차적인이라고 했어요. 우세한 쪽에서 부차적인 쪽으로 가는 언어의 차용은 reflect, 반영합니다. social inequality, 사회적인 불평등, 불균등성을 반영하는 거고. Where the language system of the latter, 콤마 위치 and there 이네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 언어의 차용이라는 체계에서 언어 체계네요. of the latter, latter는 후자죠. 반대말은 전자일 거고 얘는 former이라고 해요. former, 이 전에 있었던 것 전자, latter, 뒤에 오는 거 후자. 그럼 이 후자의 언어, 여기에서 말하는 후자는 여기 있어요. dominant하고 subordinate가 있을 때 subordinate 쪽이에요. 그 후자의 언어 체계는 vanish, 사라지다죠. 사라지다, 없어지다. Even though, 비록 이럴지라도 사라진대요. They may have provided, may have pp는 뭐뭐 했을 수도 있다죠? 얘들이 제공했을 수도 있어요. Some terms, 몇몇 용어를 제공했을 수도 있겠지. As exemplified, 어디에서처럼. exemplify는 예시로 보여주다예요. 예시화된 것처럼. 다루그 언어, 호주의 다루그 언어에서 보여진 것처럼 얘네들이 특정한 몇 개 언어를, 용어를 제공했을지라도 결국 사라지게 됩니다. 했다! 지문 내용 개 똑같네. 진짜 존나 오래 걸렸네. 아, 그래요? 네. 그냥 그거 아니겠어. 그냥 긍정적인 그 미래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 그냥 이렇게 좋게 볼 수 있잖아. 이렇게 뭐 예를 들어 그 오욕의 역사라고 하는 저 일제 강점기 같은 것도 우리가 그 힘든 시간을 이겨내서 더 단단하게 발전하는 대한민국이 됐어라는 정신승리.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미래를 보는 관점이 과거를 보는 관점을 바꿀 수 있다는 거지. 그런 의미로 미래가 과거에 영향을 끼치고 미래가 과거를 형성한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 지문 내용이 다 이게 보통 한 이건 이상하다. 전교를 쓰고 많이 써. 또 심지어 더 웃기는 건, 야, 너네, 이제 그냥 시험 끝나고 할 일 없으면 분들 있죠? 할 일 없을 때, 올해 고3 3번 한번 풀어봐. 너네 지금보다 쉬워. 올해 고3 3번가 더 쉬웠다는 거야, 진짜. 근데 저 웃기고 40분 맞췄어요. 저 이거 지문 하나도 않고 밑에 이거 세 줄 읽고서 대충 이렇게.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원래 요양문은 그렇게 풀으라니까요. 여기 대충 읽고 찍어도 돼요. 생각 없으면. 갈치가 나오고 있어. 아, 그럼. 야, 그리고 보통, 보면, 여기가, 얘네가 다 짝이 지어진다니까? disappear, vanish 같은 말이죠. prevail 무슨 말이에요? prevalent라는 형용사도 꽤 많이 나왔는데. 그렇지. prevalent는 만연한이지. 얘가. 모르겠어. 동사야. 그렇지. 만연하다, 우세하다 이런 말이거든? prosper 뭐예요? 몰라요? 번성하다예요. 네. 그럼 decline은 뭐야? 감소잖아. 얘가 짝이 없는 친구. 그럼 똑같은 거 둘이거든? 넣어봐요. 어차피 똑같은 거 둘이라니까. 봐봐. inequality, 불균형이죠. imbalance도 뭐예요? 불균형이잖아. 둘 짝이네. integration은 뭐예요? 통합. coordination, 조정. 둘이 짝이네. 또 죽어. 그리고 보면 보통 뒤지는 새끼들이 한 선택지에 몰려있어요. 이렇게 치사. 그러니까 여기는 공평하지 않은 거고 여기는 뭔가 통합되고 화합되는 느낌이고 얘는 잘 나가고 못 나가. 그러니까 이제 걔를 집어넣어. 어차피 두 개밖에 안 되잖아. 경우의 수가 총 4개밖에 안 돼. 그럼 넣어보면서 해석을 해봐요. 그럼 대충 무슨 의미인지 잡힐 수도 있어. 근데 요양문은 그렇게 푸셔야 돼요.
저 그래서 질문 오늘 처음 봤어요. 질문을 잘하면 그래서 저 그냥 좀 두개 다녔어요. 이게 딱 그러니까 자기 좋다. 저희 할아버지가 중간에 그러셨어요. 체력이 체력이 쉬워. 체력이 쉬워. 그래, 할아버지가 되게 수행하고 그런 엄청 유력하시냐, 시험 문제 안 되실 것 같긴 한데, 시험 문제 출제하시냐. 그래. 되게 중독을 기다리는 오늘 나는 아니 제가 체력이 좋아요. 뭐라고 할래? 리얼도 할래? 맞아요. 나는 많이 네, 그거구나. 미안하네. 너 되게 나가 줄세기네. 왜지? 그냥 줄수 아닌데? 아니, 그쵸, 단원 시험 빡세게 보자. 얘들아, 우리, 어디 갔지? 우리 다음 시간에 단어 다 보자. 시간도 많은데. 응, 다 보자. 왜요? 어? 어? 영어 버리고 싶다고? 안 돼. 안 돼. 영어 버리면 안 돼. 안 돼, 안 돼. 어. 그건 맞긴 해. 그건 맞긴 해. 어, 그건 맞긴 해. 그거, 그건 맞긴 함. 영어는 진심, 그러니까 영어가 차라리 한 4단위 이러면 또 모르겠는데, 맨날 애매하게 3단인데, 너네 3단 아니냐? 너네 4단이냐? 야, 4단이면 그래? 야, 너네가 그러면 3학년 때 바뀌나 보다. 1학년 때 영어 3, 국어 3가 보다. 그래. 근데 이거 이상하다. 왜 분홍색 됐지? 이거, 시간에는 아니, 왜 노란색 됐지? 저기, 원래 흰색이거든? 야, 근데 얘 왜 귤색으로 나왔어? 원래 이 색이었거든? 내가 색깔이 잘못 넣었나, 너네 것만? 그럴 리가. 똑같은 거 그냥 복붙하는 건데. 아, 이건 처음 거고. 문형 어디 갔어? 그니까, 프린터가 병신인가 보다. 응, 프린터가 병신인가 보네. 이거, 이렇게, 이렇거든? 야, 나는 색깔 되게 예쁘게 해놨는데, 이거 존나 열심히 골랐다고, 여기 팔레트에서. 팔레트. 근데, 아니, 이건 그냥 귤색이잖아. 주황색이잖아. 네요. 뭐? 야, 너, 야, 6월 이후에 태어난 새끼 조용히 하라 그래. 이것도 나이 넘쳐. 6월 이후 출생자 조용히 하라 그래.